속보, 아르세날은 방금 브루노 구이마라이스와 개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70백만 파운드의 제안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주장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미켈 알테타가 이 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를 현재 1순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잔류를 원하지만 아르세날은 계약 성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위협적인 타겟이 런던 북부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새 시즌에 영향을 미칠 만큼 무게감 있는 거래입니다. 아르세날이 6월 말에 보냈던 60백만 파운드 미만의 첫 번째 제안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의해 단호히 거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세날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현재 타인사이드 지역에서는 뉴캐슬 경영진이 적색 경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8세의 미드필더가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미 심각한 전력 유출을 겪고 있는 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산드로 토나리가 짐을 싸서 토트넘으로 떠난 후 뉴캐슬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앤서니 골든 또한 이미 떠났으며 한때 주력 공격수였던 알렉산더 아이삭은 2025년 여름에 팀을 떠났습니다. 등번호 39번의 주장을 추가로 잃는다는 것은 뉴캐슬이 운영 시스템의 마지막 심장박동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편 전선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을 뒤로하고 아르세날이 N과의 안희의 새로운 챔피언이자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자로서 영광의 정점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국내 리그 우승 상금, 유럽 중계 권료와 더불어 에미레이츠 항공과 새로 체결한 막대한 후원 계약의 수익이 예산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거래의 아이러니함은 브루노 기마라이스가 한때 수만 명의 아르세날 팬들에게 눈엣가시였으며 완벽한 악역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22년 5월을 되돌아보면 브라질 출신 선수가 리언에서 뉴캐슬로 공식 이적하던 당시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홈 구단이 공개한 신입 선수 영입 영상은 이전에 브루노와 연결되었던 영국 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타겟이었던 아르세날에 대한 소문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는 곧바로 경기장 위에서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미켈 알테타가 이끄는 군단과 처음 맞붙었을 때 브루노는 날카로운 골을 성공시키며 그가 안개자욱한 영국 땅에 발을 들인 첫 해에 수도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번 칙초에가 파우돌의 경기 리듬을 깨뜨릴 투사가 필요할 때마다 브루노는 항상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두 사이의 인연이 그가 유럽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0년 1월 브루노는 고국 브라질의 애틀레티코 파라나이엔세에서 헌신하던 22세 청년이었습니다. 미켈 알테타는 당시 에미레이츠 지휘봉을 잡은 지 겨우 1개월 된 시점이었습니다. 파우토는 파라나이엔세의 티아고 뉴네스 감독에게 연락했습니다. 뉴네스는 2023년 디 애틀레틱과의 인터뷰에서 그 운명적인 통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르세날 측은 브루노의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미레이츠 홈팀의 철학은 알테타의 지휘 아래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조율하고 공을 소유하며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을 갈망했습니다. 뉴니스는 그와 계약하십시오. 이 소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르세날은 주저하며 어떠한 공식 제안도 하지 않았고 결국 6년이 지난 후에야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그를 영접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야 했습니다. 아르세날이 오는 11월에 29세가 되는 미드필더에게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23세에서 26세 사이의 인재를 영입하던 그들의 채용 정책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는 알테타의 우승 기계에 여전히 상당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냉혹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후 인터뷰에서 이 스페인 출신 감독은 팀이 야망 넘치는 플레이를 해야 하며 속도감이 풍부하고 지적으로 날카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프레싱 압박을 견뎌내고 탈출하는 능력은 여전히 파우툴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한 경기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상대는 숨 막히는 프레싱 함정을 설치하여 하프라인 아래로부터의 모든 패스 경로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아르세날 미드필더들은 위험 지역에서 당황하며 공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 사우스햄턴이나 바이에른 뮤니크를 상대로 당한 뼈아픈 실책들도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따랐습니다. 가디언 스포츠는 우려스러운 이면을 공개했습니다.
N과의 항 안에서 프레싱을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패스를 구사하는 상위 20명의 명단에 북런던을 대표하는 아스날 선수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디클란 라이스는 거대한 차단 기계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대처하는 부드러움이 부족합니다. 마틴 으데가르는 종종 자신의 진영 페널티 박스까지 내려와 공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예리한 공격적 시야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즌 내내 라이스와 함께 고군분투한 마르틴 주비멘디는 막판 스퍼트 단계에서 체력적인 결함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브루노 기마레이스의 프로필은 완벽한 해결책으로 떠오릅니다. 이 브라질 선수는 상대의 포위망 속에서 살아남는 예술의 거장입니다. 지난 시즌 통계에 따르면 그는 90분당 12회의 고강도 압박속 패스를 성공시켰으며 이는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합니다. 공이 브루노의 발에 닿으면 그의 심박수는 마치 느려지는 듯하며 터치 하나하나에서 침착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브루노의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 능력 또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 시스템에서 그는 90분당 평균 2회의 전진 패스를 뿌렸습니다. 이 수치는 그를 팀 내 최고의 전진 패스 수행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찰 시간과 공간이 더 많은 수비수들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격차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비교하자면 산드로 토나리는 90분당 10.9개의 유사한 패스로 팀 내 10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브루노의 공격 전개 패스 중 32%는 그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자주 점유하는 공간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러한 건조한 수치들은 경기장 위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관중들은 벤피카 전에서의 영리한 패스나 월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보여준 정교한 칩 패스를 활용한 원투 패스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휘두르는 검과 같은 그 처리는 상대의 깊고 촘촘한 수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며 공격수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재능 있는 양발뿐만 아니라 브루노의 근력 또한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그는 위험 지역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미드필드 구역을 진정한 격투장으로 바꿔놓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시즌 90분당 평균 6.1회의 볼 경합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는 현재 아스날의 그 어떤 중앙 미드필더보다 뛰어난 성적입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브루노는 90분당 1.6회에서 2.3회의 강력한 태클을 기록함과 동시에 0.5회의 가로채기 성공을 보여줍니다. 항상 앞을 향하는 그의 능동적인 수비 스타일은 디클란 라이스의 부담을 완벽하게 분담해 줄 것입니다. 라이스와 주비멘디는 지난 시즌 출전 시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루노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해 이 영국인 미드필더 옆에 배치한다면 아스날은 기동력이 뛰어나고 에너지가 넘치며 끈질긴 전투력을 갖춘 듀오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브루노의 내구성은 4개의 다른 대회에서 한 시즌에 60경기 이상을 치러야 하는 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2022년 1월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 그는 뉴카슬을 위해 19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브루노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동료들을 독려하며 어려운 순간에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책임을 짊어지는 인물입니다. 2025-26 시즌에 등번호 39번의 이 선수는 더욱 위협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인 2선에서의 득점 기계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9골은 그가 뉴카슬에 입단한 이후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입니다. 브루노의 무기고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3번의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고 코너킥을 골문 안으로 직접 휘어차 넣었으며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이번에 정확한 헤더골을 기록했고 이번에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 8개의 도움을 추가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의 기량은 월컵 2026에서도 계속해서 증명되었으며 그는 브라질 대표팀을 위해 완전히 다른 색깔의 사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스타를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데려오는 것은 분명 라커룸 내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아스날 미드필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19세의 유망주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스날은 고른 기량을 갖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프리미어리그 왕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 필요합니다. 브루노 귀마라이스는 진정한 앵커 미드필더처럼 치열하게 경합하고 클래식한 8번 역할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날카롭게 공을 운반하며
수준급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꾸준히 득점하고 타고난 주장처럼 강력하게 사기를 북돋웁니다. 그를 영입하기 위해 70밀리언 파운드를 지출한 것은 뉴캐슬의 심장을 빼앗아 미켈 알테타의 승리 기계에 이식한 것과 같습니다. 이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의 에너지와 배짱을 통해 아스날은 완벽한 안타이 프레싱 아머를 장착하고 안개 자욱한 영국 땅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길 위에서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릴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